변호사님, 네, 오늘은 재판에 갈 때 꼭 주의해야 할 법정 예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근데 요즘에는 변호사가 없이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분들도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 변호사님을 채용하면서 네, 신규 변호사님에게 이제 재판 출석을 위해서 좀 가르침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 법정에 재판 갈 때도 법정에서 지켜야 하는 나름의 예절이 있어요.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법정이라는 게 친숙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건 이제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하는 일반인이라고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관행이고 도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릴 때도 사실은 어떤 결론이 왜 나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또 사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태도와 에티켓을 지키지 못하는 게 영향을 안 받으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기본 중에 기본인 시간에 대한 네.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재판에 늦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죠. 네. 재판에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사재판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때 못하면 이제 법률상 불출석 처리되고요. 한 번이야 뭐 그렇다 치고 두 번, 세 번 연속되면 이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패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불출석은 결국 패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교통 사정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좀 늦는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 변호사가 있고 상대 쪽에도 변호사가 있으면 그 상대 변호사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중인데 한 5분, 10분 늦을 것 같다 얘기하면 네. 미리 출석했던 변호사가 재판부에 그 브리핑을 좀 해줘요. 이건 이제 에티켓인데. 그래서 지금 오는 중이니까 조금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네. 그 정도는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온다 하면은 재판부에서 다음 사건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직권으로 불출석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갔던 성남 법원 재판에서도 네. 상대 대리인이 늦어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그냥 직권으로 불출석 처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판도 불출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재판은 시간을 절대 늦으면 안 되고 특히 변호사가 없는 사건일 때는 더더욱 그 통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꼭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0분 이상 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늦으면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재판 패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도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네네. 것 같습니다. 또 법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목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표시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담당 판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이루고 있고 그 사법부 자체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법정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네. 목례를 하는 게 관행이죠. 그리고 나올 때도 목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사건이 아닐 때는 잠깐 대기를 하는데 방청석에 네. 자기 사건이 사건 번호랑 이름을 불러주면 호명이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갈 때도 이제 처음에는 서서 대기를 하다가 신분 확인이 되면 이제 재판부의 언급에 따라서 앉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건이 끝나서 나올 때도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어쨌든 이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 법정에 드나들 때는 목례를 하는 게 관행이고요. 우리가 변호사들끼리 소송을 해도 아무리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일종의 싸움이잖아요. 네. 싸움을 한다고 해도 상대의 그 대리인하고는 간단하게 목례를 하는 게 예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하긴 한데 우리가 축구 같은 걸 봐도 네. 끝날 때는 다들 이제 좀 품위 있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법정에서 공방을 해도 공방과 별도로는 원래는 이제 상대 대리인하고도 목례를 하면서 말은 안 하더라도 말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목례를 하는 게 관행이긴 합니다. 그런 관행들도 뭐 시대에 따라 좀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전에 보통 서면을 먼저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들께서 변론 당일에 이제 제출했던 서면들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실물 화상기가 있어서 기록을 띄워주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게 아닌 재판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정에 가보면은 그 화상기가 다 있어서 네. 전자소송 기록을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뭐 몇 월 며칠자 준비 서면 잠깐 띄워달라고 요청하면 웬만하면 다 클릭을 해서 띄워줘요. 네. 그걸 보면 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순발력 있게 물어보는 거를 대답하려면
그거를 일일이 띄어서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리 냈던 서면의 핵심 서면은 가지고 가는 게 좋죠. 예전에는 기록을 통째로 다 들고 갔는데 네. 그게 약간의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요. 통째로 들고 가봤자 그 자리에서 막 다 넘겨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직전에 냈던 서면이라든지 우리가 냈던 서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숫자가 나와 있다든지 그런 서면은 직접 하드카피로 들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네. 준비해 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 들고 와서 바로 그냥 이렇게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은 그래도 메모장이나 펜 들고 가서 하는 게 뭐 아날로그라서가 아니라 그게 조금 법정 분위기에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스크 위에 노트북을 띄워서 클릭하면서 타이핑한다는 게 네. 법정 분위기랑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또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정에서는 기본적인 서면을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 중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한다던가 진동으로 바꾼다던가 뭐 복장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이외에 또 재판부마다 성향이라는 게 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정에 단독 판사는 한 명이 앉아 있고 네. 합의부는 세 분이 앉아 있는데 세 분이 앉아 있어도 진행은 가운데 있는 재판장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사들이 해줄 거라 기대는 하겠으나 그들도 신이 아닌 이상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사건에 담당하는 재판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절차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절차에는 재량이 있거든요. 네.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판사도 있고 아니면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변론을 시켰는데 대답을 못하는 걸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안 시켰는데 말을 하는 걸 안 좋게 보는 분도 있고 권위적인 분도 있고 부드러운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 성향을 한 20분 전에 미리 가서 다른 사건을 보면서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 기분과 성향을 맞춰주는 거죠. 그게 이왕이면 네. 어차피 주장과 법리가 동일하다면 사람 기분에 맞춰주는 게 뛰어난 변호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방청석에 미리 앉아서 재판부 성향을 특히 첫 재판일 때는 파악하기도 합니다. 네. 역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평소에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런 미디어의 법정 분위기나 변호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과장되고 오해살만하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변호사인 주인공이 법정 한가운데서 재판부를 향해서 뭐 되게 오랜 시간 독백을 하고 울분을 토하면서 주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작품적 허용이나 뭐 예술적 허용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그 형사 재판에서 특히 좀 그런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이고 극단적이니까 그게 드라마의 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실무에서 99%는 없어요.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예컨대 뭐 선고 당일날 법정 구속이 돼버린다든지 네. 현장에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경우에 뒤에 방청석에 부모님이 앉아 있으면 그럼 부모님이 이제 재판부를 하는데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네. 근데 형사재판의 99%는 그런 일이 없고 나머지 민사재판이나 이런 거는 약간의 공장식으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의 그 스케줄을 보면 뭐 5분 단위 이렇게 빽빽하게 몇 사건이 몰려있기 때문에 네. 한 사건을 한 사람에게 10분 이상 쏟을 수가 없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자세한 주장과 증거는 이미 서류로 다 올라가 있고 서면의 진술이 핵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서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짧게 변론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이 소송에서 내가 꼭 얘기해야 되는 딱 한마디만 미리 메모장에 적어두고 하는 게 좋아요. 그 애매하게 좀 말을 길게 하려고 한 5가지, 10가지 적어가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그 머릿속에 각인해서 재판부에게 알려주는 게 좋고요. 네. 그게 반드시 근거로 남기를 원하면 그 방금 했던 주장을 이제 변론조서에 담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 판사가 그날 그 일종의 그 회의록 보고서 같은 게 변론조서인데 변론조서에 우리 대리인이 했던 말을 남겨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핵심이 되는 한 문장을 구두 변론으로 남기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능한다. 자세한 얘기는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